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발전 설비 실습 제 3차 시 모듈로 다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고 여러분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지 벌써 3주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개강을 해서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얘기도 나누고 실습을 직접 하면서 더 이해를 빨리 이해될 수 있는 수업 진행을 했으면 좋은데 코로나의 확산이 계속 잘 잡히지 않고 있어서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해야 될 실습에 대한 이론 내용과 또 첫 번째 실습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주는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솔라 모듈의 전기 특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표를 넘겨서 태양광 발전 설비 실습 첫 번째로 솔라 모듈의 전기적 특성 이론. 여러분 솔라 모듈이 뭐죠? 솔라 에너지, 그 태양광 애들의 에너지의 모듈을 솔라 모듈이라고 하죠. 자, 요것은 이 태양광에 대한 셀에 대한 그 솔라 모듈 이런 것들은 명칭들은 일단 우리 1학기 때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낯설지 않게 들리실 거예요. 자,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단일 셀, 여기 그림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솔라 셀이 가장 작은 단위의 어떤 태양광 전지의 기준입니다. 태양 전지. 솔이 모여서 합쳐져서 모듈이 되고요. 이렇게 단위의 셀을 이렇게 하나씩 모아가지고 한 가지의 모듈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을 하나, 둘, 셋, 또 추가적으로 4개, 또 n개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을 PV 어레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합니다. 근데 이 단일 태양전지 셀의 전압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얘기죠. 셀의 전압은 DC 약 몇 볼트? 0.5V 정도의 전압이 우리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DC 전압은 DC 12V예요. DC 12V. 그래서 DC 12V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전기 전자회로에서 배웠듯이 직렬이나 병렬로 조합을 해야겠죠. 근데 직렬로 접속을 해야 DC의 전압이 차곡차곡 쌓여서 12V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30개에서 40개 정도를 직렬로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DC 전압이 12V가 만들어지겠죠. 두 번째로 태양광 발전 기술의 분류를 보면요. 태양전지는 결정질 실리콘, 그리고 비정질 실리콘, 그리고 화합물 반도체, 이게 크게 3개로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고요. 많이 쓰는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자, 결정질 실리콘과 비정질 실리콘, 그리고 반도체 화합물, 이렇게 크게 3개인데, 자, 그 중에 가장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결정질 실리콘이에요. 거기에서 방막형과 기판형.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실습하실 것은 이 기판형의 단결정체와 다결정체. 요 단결정체가 여러분 실습하실 거고, 요 다결정체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적용이 잘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단결정체를 보통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모친 요 3가지 종류에 대한 분류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시스템의 이용은 개통에너지 연계형과 독립형, 그리고 복합형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이 복합형은 뭐예요? 이 독립형과 연계형을 복합적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발전, 태양광 발전 외에 풍력이랄지 아니면 우리가 원래 쓰는 이제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복합적으로 전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표준 조건이 나오는데, 자, 우리 태양전지에 있어서 표준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듈의 에너지 출력은 조도와 셀의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죠. 그리고 제조사에 대한 표준 테스트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STC, 스탠다드 테스트 컨디션스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 조건을 주고요. 모듈의 특성을 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듈에 대한 그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에 사용할 수 있는 태양 전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일사량은 1000W 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고요. 모듈 온도는 25도. 왜냐하면 이 모듈 온도가 25도로 정해져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태양전지가 반도체잖아요. 그죠? 반도체는 열에 약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집에 반도체로 만들어진 거죠? 반도체는 열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열을 제한합니다. 온도. 그래서 온도에 대한 특성이 태양 전지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펙트럼이 1.5 정도 돼야 되고, 요건 일사량이 또 나왔네요. 여기에서 오타가 나왔네요. 네. 자, 이러한 조건으로 우리가 솔라 모듈을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태양전지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단일 결정질, 단결정이라고 하죠. 단결정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나타냈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이 자, 우리가 이거 실리콘 전지를 만들 때 요렇게 잘라요. 슬라이스로 잘라서 이 썰어내는 단결정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원형이냐, 또 준원형, 원형인데 약간 사각형과 원형의 중간 단계, 그렇죠? 그리고 또 아예 이제 사각형, 이렇게 전지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원형 전지는 준원형에 또는 이 사각형에 비해서 값이 매우 싸요. 처음에 나오는 거니까 이게 제조하기가 쉬우니까 싸요. 근데 생산 중에 이게 폐기되는 재료가 매우 적어요. 그런 반면에 그럼에도 원형 전지는 표준 모듈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효율이 안 좋으니까. 공간적인 효율을 굉장히 별로 효율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원형을 많이 쓰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건재일체형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빌딩 같은데, 건물 같은데 보면 유리는 어쨌든 다 외장구, 유리창문 달잖아요? 그 유리창문 대신 이 원형에 이, 태양 전지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거. 그때는 이제 실용적이고 완벽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래서 그때 외에는 단독으로 쓸 때는 이 두 가지 형태를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다결정 실리콘 전지가 나오는데요. 자, 다결정 실리콘 전지는 방향이 블록 주조 공장에서 서로 다르게 만들어져요. 이게 지금 뭐 주조하는 거거든요. 주조는 어떤 틀에서 그것을 붓는 거예요. 불어서 틀을 만들어서 만드는 건데, 이러한 주조 공정에서 서로 다른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 다르게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결정은 표면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서리 모양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네, 다결정 전지의 확실한 새로운 경향은 이 대형 전지로 쓴다든가 아니면 좀 효율이 높은 모듈에 적용한다든가 이런 데는 이제 많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현재 많은 이런 제조하는 업체들이 8인치 정도, 사이즈가 8인치 정도의 다결정 전지를 공급하는데요.
요런 것들은 이제 모듈당 그 생산량이 일반적인 단결정보다는 거의 한 4배에서 5배 이상의 어떤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은 금액적인 부분도 굉장히 고가지만 그 대신 효율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PV에 대한 그 유형별로 한번 살펴봤고요. 더 많은 유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실습하는 데는 그 많은 유형은 적용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요. 다섯 번째로 PV 셀 파라미터와 솔라 셀의 VI 특성 곡선. 자, 여기서 VI 특성 곡선. 우리가 어떤 시험을 하든 간에 이 VI 특선 곡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데이터를 뽑고 시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적인 특성 중에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압과 전류의 특성. 그래서 여기에서는 PV 셀에서 태양 전지에서 출력되는 전압과 전류의 값이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활에서 그 곡선에 대해서 특성한 곡선을 우리가 측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태양전지의 출력 전압. 자, 태양전지에서 태양을 받아서 전력이 생산돼서 거기서 나오는 전압.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서 전압을 얻듯이 태양전지에서도 태양광을 이용해서 출력되는 전압이 있겠죠. 요것이 이제 개방회로에 대한 전압인데요. 개방회로로 인한 전압인데 요것이 한 0.5에서 0.6V 이렇게 출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정도의 용어는 좀 알고 가야겠는데 개방전압이라는 것과 개방전압, 단락전류, 그리고 최대 전력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돼요. 자, 개방전압은 말 그대로 개방 결정질 셀의 경우 약 0.5에서 0.6V이며 아모펄스 셀은 약 0.6에서 0.9V다. 그래서 태양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전압을 개방전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단락전류는 MPP 전류에 비해 MPP가 뭐냐면 밑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맥시멈 파워 포인트. 그래서 최대 전력점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MPP는 전압에도 이렇게 쓰이고 전류에도 이렇게 쓰이고 전력에도 이렇게 써서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MPP 전류에 비해 약 5에서 15% 정도 높다. 전류는 여기에서 나온 전압보다 한 요 정도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됐고요. 아까 표준 시험 조건 우리가 STC 아까서 배웠죠? 그것을 전류 쇼트 커런트가 약 3A. 단락전류가 3A 정도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PN 접합으로 한 태양전지는 빛이 없을 때는 수동형 소자가 돼서 반도체처럼 동작을 합니다. 근데 빛이 있게 되면은 능동형 소자로 해서 자기적으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PN 접합에 하는 이유의 가장 큰 조건이고요. VI 특선 형태는 거의 조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PN 접합의 가장 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사용하는 화석연료 발전소도 전력이 우리가 TV 켜려고 하는데 전기가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이러면은 TV가 켜졌다 꺼졌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꾸준하게 전력을 생산해서 안정된 전압과 전류값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PN 접합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자, 가장 중요한 온도 특성을 또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온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일단 그 태양광 셀은 25도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지하지만
25도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 첫 번째로 PN 접합의 활성 장벽층이 얇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PN 접합의 표면에 있는 활성에 대한 장벽이 얇아지고 태양전지의 개방 회로는 그래서 감소가 된다. 감소가 돼서 태양전지의 전류가 광전류, 태양빛으로 인한 전류로 발생이 되는데 단락의 회로는 전류가 증가되고 전지의 전력은 감소가 돼서 결국 태양전지의 효율은 온도가 올라가면 감소한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태양 그 PN 접합으로 인한 셀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생산되는 전지의 그 전력량과 온도는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조금 물리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 이론적인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전기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4차 시부터는 실습을 진행을 할 건데요. 실질적으로 실습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 그런 실습들로 포진되어 있는데 가정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될 수 있는 과제들로 내서 대체하는 걸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3차 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3차 시에 대한 이론을 기반으로 4차 시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